네,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건호 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이 발언의 배경과 파장을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는데요.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새정치연합 이 내용을 수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이양수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건호 씨가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다양한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네. 건호 씨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6주기지 않습니까? 6주기 충보식을 앞두고 그다음에 바로 전날에 이제 기일이니까 제사를 지냈죠. 아버지의 그 죽을 때 당시 상황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굉장히 억울하고 가슴이 아마 답답함을 느꼈을 텐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 하에서 아마 이런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획이 됐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아버지의 친구였던 문재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께서 요즘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엔 누군가하고는 상의를 좀 드렸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을 좀 해도 되겠느냐. 뭐 권 여사께서는 굉장히 만류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그 주변 인사들이 뭐 그 정도 발언은 뭐 어떻겠느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발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추모식에서 고인이 되신 아버님을 위해서 오신 손님들한테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일각에서는 뭐 정치권,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께서 뭐 아버지의 후광을 가지고서 정치를 지금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다소 비약이고 네. 너무나 이야기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나 오해가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발언 배경을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건호 씨가 추도사에서 사용한 그 화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직설 화법이고 아주 솔직하고 네. 담백하게 이야기를 했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과거에 뭐 검사와 대화, 그다음에 일반인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소탈하고 검소하고 직설적인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노건호 씨가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어휘들을 선택한 거를 보면 부전자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써준 게 아니고 노건호 씨가 직접 썼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불러일으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내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뭐 정제되지 않은 거친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일단 이번 일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고 김무성 대표 역시도 논란을 의식한 듯이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공식적으로 공당이나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참석을 한 것이었고 고인의 유족이 이제 불만을 얘기한 것 같은데 고인의 유족께서 불만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유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비판을 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에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어쨌든 간 거는 어떤 야권이라든가 여권의 어떤 타협,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어떤 타협, 화해 이런 것들을 목표를 두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이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나 좀 쓴소리 좀 들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강공으로 대응하는 것은 애초에 효과를 전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죠. 네. 네. 한편 문재인 대표 표정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요. 이 발언을 들었을 때 문 대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문재인 당대표께서 또 상당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김무성 대표가 거기에 가는 것은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앉은 의자에 보면 김무성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노무현 그 재단 측에 이미 통보가 되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당대표로서는 오신 손님을 친구의 아들인 건호 씨가 저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당혹감을 개인적으로 일단 느꼈을 것이고 네. 둘째로 정치적으로도 과연 김무성 대표가 거기에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 강하게 비판하는 모양새가 과연 친노 세력들을 더 위축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추도식으로 정치권의 파장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이 혁신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수락을 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상곤 그 이제 이번 신임 혁신위원장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죠. 네. 경기도 교육감을 2번이나 지낸 분이고 여러분들 그전에 혁신위원장을 제안받았던 여러분들이 사퇴를 하는 입장에서 김상곤 교육감마저 또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해버린다 그러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은 모두가 기피하는 자리가 돼버리고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이나 혁신은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김상곤 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자리가 그렇게 탐탁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네. 가지 지금 당내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맡아서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다시 정치를 안 하실 생각으로 당에 한번 희생을 한다는 생각으로 희생과 헌신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맡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정말 효율적인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정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혁신의 칼자루는 쥐게 됐는데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나 기대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새정치연합의 내용을 수습하는데. 사실 예. 참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 당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바꿔준 것이 혁신의 제1순위입니다. 그러면 당직을 가진 사람들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친노 일색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 당직자들을 과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바꿀 수 있느냐. 네. 네. 그만한 힘이 있느냐 하는데 일단 의문이 들고 둘째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당의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공천 혁신은 사실 지금 선거가 1년이나 남았습니다. 사실 선거 한 2-3달 전에 강하게 저 상대방이 대응하지도 못하고 손쓸 어떤 도리가 없을 짧은 시간 내에 강하게 밀어붙여서 공천 혁신을 해야 되는데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공천 시스템이나 혁신을 과연 지금 한다는 것이 약간 어불성설이고 과연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당내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그러한 면들을 좀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분위기로서는 외부에서 왔다고 하는 그 이유. 그래서 당 내의 정치 지향점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다툴 부분이 없다는 점, 그 점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 출신이시죠. 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차원. 요 2가지는 사실 좀 장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이나 혁신에 저해가 되는 많은 요소들, 친노 패권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총선에 아직 너무 많이 남았다라든지 친노 주류 일색의 어떤 당직자들이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2가지 장점으로 한 10가지 되는 이 부정적인 면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네, 호남 민심을 다독일 수 있다는 분석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한편 또 당원이긴 합니다만 국회 경험이 없다라는 점이 또 약점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들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 뭐 맨날 특권만 누려하고 일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4년 동안 쌓이는 이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고 당의 활로를 모색하고 하면서 실력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쌓이다 보면 정치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본인이. 네. 그리고 본인 뒤에 정치 세력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형성이 돼서 본인을 뒷받침을 해주죠.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현실 정치, 여의도에서 전혀 활동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교육감으로 2번 선거해서 교육 정책에 관여를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미묘한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기법, 노하우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당대표가 그냥 전권을 주겠다. 과연 그 말 한마디로 이분이 과연 여의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말 미지수입니다. 네, 일단 혁신의 가장 큰 과제, 인적 쇄신 이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앞서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제일 과제는 인사혁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3가지로 집약이 되는 거죠. 네. 인사혁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천 개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원 당규, 당내 개혁이 되는 거죠. 그 3가지를 이뤄내야 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가지를 다 통틀어서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인사혁신, 공천혁신입니다. 네. 자, 지금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문재인 당대표 내려놔라라고 혁신위원장이 해서 문재인 당대표가 당대표를 내려놓는다면 혁신이 시작되는 거죠. 문재인 당대표가 사실 지난 4.19 보선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 호남 민심은
천정배 의원을 당선시키면서 문재인 당대표에 대한 친노 세력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고장을 그럼 받아들여서 그거를 혁신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문재인 당대표한테 당대표 내려놓으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많은 한계점이 있을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당대표나 친노 주류 쪽에서 전혀 당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공천에서 친노 일색의 공천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원탁회의를 제안했다가 퇴짜 맞고 상임 고문단 회의 열어서 거기서 결정받으려고 그랬더니 상임 고문단에서는 당대표들 내려놔라 이런 얘기 할까 봐 거기에다가 의견을 묻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번에 뭐 희망 스크럼이라고 해서 또다시 뭐 다른 비공식적 라인으로 뭔가를 만들려 하고 혁신위원장이라고 해서 안철수 전 대표한테 얘기를 했지만 안철수 대표는 들러리 서기 싫다 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상곤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대신 들러리 서줄게 정도로 지금 나오실 수 있는 거지 정말 문재인 당대표 다 대표직 내려놔라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혁신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요원해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권한을 얼만큼 주어지느냐 이 부분이 조금 핵심 과제가 될 것 같네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예.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 지금 문재인 당대표는 계속 본인의 당권을 내려놓지 않고 친노 주류의 세력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 그런 얘기도 했고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희망 스크럼을 만들어서 대선 주자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뭔가 당의 활로를 모색해보자 이건데 네. 박원순 시장으로서도 사실 지금 굉장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나는 지금 서울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당대표를 만나서 열심히 순망치 아니다. 당과 서울시는 순망치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에 개입 의사를 밝혔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문재인 당대표는 뭐 박원순 시장이 됐든 안철수 의원이 됐든 김부겸 전 의원이 됐든 네. 안희정 충남지사가 됐든 누구든지 끌어들여서 무언가 하고 있다.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나 내려가라는 말은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